과고반이나 경시 이런 걸 운영하는 학원 입장에서는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런 애들이 정말 몇 명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반이 안 만들어져요. 그런 애들만 모으면 학원 운영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뭐 경시반도 뭐 되게 모아가지고 뭐 영재고반 뭐 무슨 경시반 뭐 해서 이름을 여러 개 붙여서 맞습니다. 평범한 애들까지 다 그 학원에 다 집어넣어서 운영을 해야 운영이 되다 보니 아, 숫자가 안 맞아지니까. 그렇죠.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의 저는 조선에듀 방종인 편집장입니다. 아이나 부모나 모두 교과 과목 중에 고민 1순위는 단연 수학이죠. 수학은 정말 일찍부터 공부를 하는데도 수학 점수를 유지하거나 올리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구독자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수학을 20년 이상 가르치신 수학 원장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교육대기자TV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학 잘하는 아이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예, 작가 유승재입니다. 초등 때 학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그 초등 때는 이제 아이 습관을 잡아주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 첫 학원. 습관을 좀 잡아줄 수 있는 학원들을 좀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는 습관, 올바른 습관들 있잖아요. 식을 정리하는 연습들도 시키고 그리고 틀린 것들은 뭐 다시 풀어보는 것, 오랫동안 생각하는 것 그런 습관을 좀 이렇게 학습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학원? 그런 학원들을 좀 찾아서 다니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커리큘럼이 빽빽한 학원들은 한 명 한 명당 그렇게 습관까지는 그렇죠. 못하죠. 하지 않잖아요. 예. 그런 학원들을 보낼 거면 어머님이 이제 습관을 잡아줘야죠. 가령 이제 그런 학원을 보냈는데 학원들은 보통 학습 능력이 만들어진 애들별로 수준별로 나눠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좀 떨어졌다. 그러면 뭐 심화 같은 것도 안 시켜줘요, 학원에서는. 왜냐면 질문을 많이 하면 진도를 못 나가니까 이 한 명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집에서 심화 교재를 시키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집에서 천천히 어머님이 풀리고 뭐 채점해주고 틀린 것들은 정 못 풀면 좀 실마리 힌트 같은 거 주면서 풀게끔 하고. 그럼 학원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되겠네요. 물어봐야죠. 학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얘 어디까지 담당하는지 보고. 그러면 우리 아이는 이제 수준이 이거니까 나는 집에서 이런 정도를 좀 보완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교과 학원과 사고력 학원은 다른 체제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시스템이 다르다. 그래서 두 가지는 각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제 보통 사고력하고 수학학원 같은 경우는 주일회가 많거든요. 주일회가 2시간씩 예, 2시간 뭐 3시간 주일에 와서 하는 게 메인 학원은 되지 못한다는 거를 사고력 수학 학원들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학원 다니면서 하루씩 와서 해라 이렇게. 네. 예, 부모님들이 케어를 해줄 수 있으면 네. 집에서 시킬 수 있으면 집에서 시켜도 돼요. 시중에 많이 나온 교재로 활용하면 되는 건가요? 활용하면 돼요. 학원을 보내셔도 괜찮고 왜냐면 사고력은 말 그대로 이제 사고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토론도 하고 논의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교과학원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좋은 습관을 잡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교과학원들은 보통 평범한 교과학원들은 칠판에다 주입식으로 개념 설명을 해주고 기본 예제 풀어주고 너 풀게 하고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중학교 때 해도 늦지 않으니 초등학교 때가 시간이 제일 많잖아요. 많죠. 근데 그때 얘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시키면 되는데 그거를 좀 먼저 배우고 하게끔 하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잘못된 습관 좀 몇 가지를 좀 알려주신다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중학생들 보면 일단 날림으로 하는 애, 숙제 날림으로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숙제 날림, 숙제 베끼는 거. 왜 이렇게 수학 학원에서 숙제를 많이 내주시는지요? 많이 내주는 학원 진짜 많더라고요. 많이 내주는 학원도 있고 네. 뭐 그 숙제가 이렇게 있으면 하기 싫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루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느끼는. 예, 아이들이 그 숙제를 풀 수 있는 건 대충 풀고 모르는 거는 찍고 그래서 시점 받으면 틀렸으니까 선생님한테 지문하면 되니까 지문하고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나 중학교 고학년이 되면 좀 머리가 좋아지니까 아예 베껴서 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설지나 그런 걸 뽑아버리면 또 인터넷 다운받아서 베껴서 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게 학원에서 좀 강제적으로 공부하는 애들 중에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정말 좀 초등학교 때부터 오랫동안 시키는 데서 너무 힘들게 이걸 끝내야지 집에 보내주고 과다량을 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너무 실수가 많은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집중력 없게 너무 푸는 게 습관이 돼서 많이 풀어야 되니까 빨리.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문제도 매번 잘못 읽고 계산 실수도 많고 그런 경우도 많죠.
그리고 이런 건 경우도 있는데 문제집 같은 경우를 보면 대부분 학원에서 많이 쓰거든요. 네. 한 3-4권씩 막 동시에 막 숙제도 내주고 그래서 문제집이 꼼꼼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틀렸으면 고쳐야 되는데 네. 건너뛰고 좀 어려운 거 건너뛰고 이렇게.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계속 건너뛰거든요. 인생도 그렇게 건너뛰어요. 좀 힘들면 그냥 넘어가고. 교재들이 어디는 안 풀려져 있고 어디는 오답도 안 돼 있고 여긴 왜 안 했니? 그러면 여기는 힘들어서 그냥 어려워서 선생님이 일단 넘어가자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만약에 꼭 학원을 다닌다면 어떤 학원이 맞다고 좀 추천을 초등학교 때는 저는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마찬가지인데 좀 중하위권 같은 경우 네. 아니면 초등학교 때 이렇게 말랑말랑한 백지의 상태에서는 학습 능력을 키워주거나 습관, 좋은 학습 습관을 만들어줄 수 있는 학원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별로 부족한 것들이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들, 공부법들, 학습 능력들을 조금 차근차근씩 키워줄 수 있는 학원들. 그럼 너무 규모가 큰 학원들은 내 아이를 자세히 살펴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규모가 큰 학원들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중상위권? 중상위권 학생들이 좀 적당한 것 같고요. 중하위권 학생들은 규모가 좀 작은 데서 얘의 문제점을 관찰하면서 이 학습 능력들을 교정해 줄 수 있는 거. 이 아이가 제대로 다니고 있고 제대로 그 학원 커리큘럼이 이 아이한테 맞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보통 교재를 좀 확인을 해보면 좋아요. 교재를 보면서 맞고 틀린 거 이렇게 교재를 보면서 정답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틀린 것들은 어떻게 학원에서 해결이 되고 있는지. 수학을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좀 나타나던가요? 수학을 일단 좋아하고 첫 번째는 수학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푸는 거를 또 더 좋아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 그때 희열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를 뭔가 얘가 좀 막히고 그랬을 때 가르쳐 주는 것도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걸 해결해서 그 희열, 기쁨을 느끼고 싶어 하죠. 그런 친구들은 좀 학원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 같으세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 학년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 초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그 정도가 되는 아이들은 보통 경시를 많이 해요. 예, 경시를 해서 과고반이나 영재고반 그런 데서 이제 좀 수학을 집중적으로 경시 수준까지 많이 하게 되는 위치로 가게 되고요. 일반고를 가게 되면 아이들이 보통 고2부터는 학원을 많이 안 와요. 일주일에 한 번 온다라든지 자기가 이제 수학은 어느 정도 메이드가 됐기 때문에 예,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만 질문한다라든지 모르는 거 체크 위주로 예, 그렇게 한다라든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선행을 좀 많이 하다 보면은 맞아요. 예. 학원에서 경시 한번 해보라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걸 경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초등 경시가 좀 문제가 많아요.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 경시에 대해서 왜 문제가 많냐면 초등 경시 문제들이 대부분 선행을 좀 많이 하면 좀 쉽게 풀려요. 초등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선행을 안 하면 입상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역으로 따지면 초등 경시에서 얘가 입상을 했다라고 해도 이런 선행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돼서 한 애들은 그리 실력이 좋지는 않죠. 중등 경시에서 얘가 뭐 KMO에서 어디까지 입상했냐 그래야 우리가 보통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초등 경시는 많이 공신력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물론 잘한 애들이긴 한데 압도적으로 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경시 대회를 수준이 안 되는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보게 되면 굉장히 좌절감을 겪습니다. 좌절감. 예, 수학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잃고 선행 속도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빨리 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 따라가서 선행 속도하고 그러면 나중에 보면 거의 구멍이 또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못 따라가는 애들이 억지로 거기 반에 가서 시험 보면 테스트 붙어야지 반이 유지가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설지를 암기하는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과고반이나 경시 이런 걸 운영하는 학원 입장에서는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런 애들이 정말 몇 명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반이 안 만들어져요. 그런 애들만 모으면 학원 운영이 안 되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경시반도 뭐 되게 모아가지고 뭐 영재고반 뭐 무슨 경시반 뭐 해서 이름을 여러 개 붙여서 평범한 애들까지 다 그 학원에 다 집어넣어서 운영을 해야 운영이 되다 보니 숫자가 안 맞아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상위 그룹에 있는 애들 빼고 나머지는 그 커리큘럼을 못 따라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뭐 수학 시키려고 하면 의욕도 없고 구멍은 구멍대로 많이 있고 나쁜 습관은 나쁜 습관대로 많이 갇혀서 또 그런 데는 진도가 빨리 나가고 그냥 수동적으로 칠판 설명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한 것이 없어서 애들이 되게 그 학습 능력이 형성이 많이 안 된 애들도 많아요.
밑에 반 애들 그러면 어머님이 그 반에 들어갔다고 내 아이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보통 이제 만족을 하시는 거죠. 그 학원에 영어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맞아요. 대치동에 유명한 학원 보냈다 그러면 그 학원 들어가면 이제 서울대 들어가면 어깨에 막 올라서고 그런 어떤 대리 만족이죠. 예. 학원에서는 굉장히 선행을 많이 어떻게 보면 나쁜 표현으로 조장하는 경우들도 좀 있고 심화보다는 선행을 굉장히 강요를 하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심화가 어려워요. 일단 가르치기가? 예. 그러니까 심화를 할 수 있는 아이들도 많이 없고 네. 학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상 심화를 이렇게 시켜서 능력을 만들어주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 애들을 시킬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아주 소수 정예 학원이라서 아이들을 꼼꼼하게 관리하면서 아이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올려줄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학원이 잘 되고 클수록 아이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에 그 많은 아이들을 놓고 하니까 칠판식 수업 형태로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심화 능력이 없는 아이들은 심화를 시킬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학원 입장에서는 심화하고 선행을 따졌을 때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선행이 더 쉬워요. 심화보다는. 입시를 다 망라하셨기 때문에 이런 조언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대부분 학원 같은 경우에는 초등이면 초등만 잘 아시고 중등이면 중등만 강조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연계가 조금 안 되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이런 걸 좀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요? 그 부모님들이 따로 해주시지 않으면 많이 힘들 거예요. 이게 초중 학원들이 되게 잘 되거든요. 고등부터는 시험 보면 없더라고요. 학생 수가 없더라고요. 고등부터는 상대평가로 시험을 보니까 부모님들이 한 곳에 오래 안 보내요. 우리 아이의 실체나 실력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계속 돌거든요. 상대적으로 초중은 아이 실체나 실력을 부모님들이 모르다 보니까 학원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들로 좀 뭔가 있어 보이게 잘 만들면 네. 원생들을 많이 메꿀 수가 있는 거죠. 학원비도 굉장히 비싸요, 원장님. 그럼 이 학원비에 맞게 내가 효과를 누리려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학원을 좀 활용해야 될까요? 활용을 하는 방법보다는 프로그램이나 학원에서 나가는 방식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상담할 때. 그래서 이 학원은 이렇게 나가는구나. 그러면 나는 뭘 해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계속 맡겨놓으면 다 못 채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학원별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봐서 좀 보완을 좀 해주는 방식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걱정이 되는 게 너무 많은 걸 쏟아냈어요, 아이한테. 그러니까 최종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최종 병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얘가 이 정도 시켰을 때 안 된다 그러면 써야 될 병기들을 그런 어떤 무기들을 초등학교 때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수학이 어렵다고 주변에서 많이들 하니까 어머님들이 일찍부터 그렇게 쏟아붓는 건가요? 그 제가 볼 때는 어머님들도 그렇게 공부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